이번 세계경제포럼의 화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기후 변화입니다. 주주와 소비자,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영역과 기후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글로벌 금융위기와 소득 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개발을 옹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사로 참여해 참석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상원에서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무대에서 자신이 거둔 경제적 성과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포럼의 주제 화합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해관계자들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포럼이 끝날 때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돼서 성명도 채택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전의 다보스 포럼에서 다뤄왔던 주제들과는 좀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이제 지난 한 3, 4년 동안은 WEF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단어를 내세워 가지고선 좀 세계 경제에 좀 앞서 나가는 좀 지도적인 역할을 좀 하려고 했다면은 금년에는 그렇게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데에서 나온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하자 좀 따라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들이켜 본다면은 지금 그 세계 경제를 본다면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국내 산업들의 과점화, 독점화가 상당히 심해졌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온난화도 이런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선 좀 그 국민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그런 좀 입장을 좀 많이 보이고 있고 좀 지식층, 지도층의 민간 지도층에서도 또 역시 그런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4차 산업혁명만 가지고 나가면은 안 되겠다 이런 그 문제들을 사회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좀 그런 취지에서 좀 그런 문제들을 좀 따라가는 그런 입장을 좀 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게 그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시장에 경제에 개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기업인들과 그 NGO들과 좀 많은 논의를 하려고 했던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글로벌 CEO들을 대상으로 세계 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도 조사했을 때 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이처럼 2년 연속으로 세계 경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 관점,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세계 경제의 그 성장 엔진이 없어요. 지금 미국을 본다면은 미국은 그래도 그냥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도 낮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좀 잘 나간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또 지금 세계 경제의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미국 때문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나 정책적 불안정성 때문에 이게 좀 다른 나라들에 좀 전염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무역 전쟁이 상당히 심한 문제를 지금 겪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무역 전쟁이 없었더라도 중국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중국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그 국민들의 그 어떤 원하는 바, 사회적으로 원하는 바도 더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높아졌고 해가지고서는 어차피 변화가 따라지는 필요한 때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도 성장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금융이 상당히 취약해졌어요. 그래서 기업 비체 문제가 상당히 심해졌고 그래가지고는 어차피 중국도 성장이 늦어졌을 건데 무역 전쟁 때문에 여기 악화된 상태였고 그러니까 불을 붙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유럽도 그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좀 빛을 보기 시작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 무역 전쟁, 정무역 전쟁 시작하면서 유럽도 역시 좀 성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낮춰졌다가 또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또 불확실성이 좀 늘어났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성장 엔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해결책이 지금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선 좀 계속 좀 좀 부정적인 그 분위기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바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다보스 포럼에 2년 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설도 했다고 하던데 그 연설 내용이
이 미국 경제가 잘 나간다라는 소위 그 자화자찬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뭐 미국 경제의 새로운 번영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전례도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자체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한 80년대서부터 계속 보고 있다면은 굉장히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자기 과장된 표현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뭐 목적이 분이기 아니라 애초에 때문에 성격이 그렇다. 뭐 애초 이런 성격이 그랬고 네. 80년대서부터 그냥 경영 스타일이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뭐 카지노 같은 거 세웠을 때, 빌딩 같은 거 세웠을 때 이것은 사상 최대 뭐 카지노다, 뭐 사상 최대 빌딩이다, 뭐 그런 과장적인 표현을 많이 썼으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또 진짜 그 선진국들 중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유지하는 나라는 또 미국밖에 더 없고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지금 정치적인 문제도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선 운동도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종합적인 면에서 좀 이번 기회에 자기 자랑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공화당의 어떤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석유에 대한 그 입장이나 그런 것도 그냥 뭐 많이 표현을 했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의 핵심 의제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하지 않아서 또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정작 유럽의 동맹국들을 향해서는 이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좀 구입하라 이렇게 압박을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압박을 했다고까지는 조금 과장된 것 같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그 미국은 탄소가스 나오는 그런 뭐 석유나 뭐 그런 가스 같은 거 사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확실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 현재 천연가스나 석유의 제1 생산자가 됐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셰일가스 때문에 그 석유 때문에 수출도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 셰일가스, 그 석유가 상당히 좀 더러운 그런 그 석유로 그런 그 연료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가겠다. 그런 표현을 했고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그 연료의 사용을 좀 제한시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들을 과격적인 사회주의자의 표현을 비유를 했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그런 좀 억압적인 제압적인 자들이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석유의 사용을 강압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미국은 그런 추세를 따라가지 않겠다.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그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 자유의 수호를 하고 있다,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 뭐 그런 식의 그 연설을 했죠. 네, 뭐 다보스 포럼의 주제와는 거의 반대로 가는 연설을 한 격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이 뭐 자기의 딸 사위는 물론이고 백악관 참모들을 대거 이제 동원해서 함께 왔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레리 커틀러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놓고 뭐 좀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예, 역시 좀 트럼프 대통령 그 과거 경력을 좀 들이켜 본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카지노나 빌딩 같은 데를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이걸 다 빚으로 했거든요. 예. 빚으로 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금리 오히려 그 빚을 받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그런 정책은 좀 좋아할 수밖에 더 없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할 때 이런 얘기까지 했죠. 미국의 국채 같은 걸 볼 때 왜 미국이 파산을 선언해 가지고선 그 국채 금리 부담을 내리지 않느냐 그런 전략도 써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선 파동이 상당히 컸는데 이것도 그런 그 면에 그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빚을 많이 다루고 뭐 정크 번드 같은 것도 많이 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빚을 많이 늘려가지고선 좀 위험한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을 오히려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커틀러나 뭐 민주층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미국의 그 국제 경제의 어떤 역할, 그 미국 국채의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봐서는 이 마이너스 금리가 그렇게
거시경제 차원에서 효율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논란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에 가는 그런 모험을 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겠죠. 그래가지고선 이게 그 개인적으로 그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그 비롯된 거라고 보지만은 뭐 궁극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갈 것은 그것은 연준이 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가고 싶은 생각은 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또 이것도 역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가라고 트윗하고 연준이 무시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하면서 이 미중 1단계 합의에 대해서도 이제 자신의 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이 무역 전문가들은 이 1단계 합의만으로는 이 양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농산물에만 좀 집중을 하면서 좀 판벨트 표심을 얻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농산품에서 판벨트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또 그 공산품도 즉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협약을 통해서 중국이 2천억 달러의 미국 물품이나 서비스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 770억은 아무래도 공산품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선거를 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펌벨트도 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러스트벨트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주로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인데 이번에 공화당으로 그 표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지지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그러면은 공산품 분야에서 제조업 분야에서도 뭔가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중국한테 공산품도 그렇게 많이 사야 된다고 그런 협상을 맺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차 협상에 있어서 처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을 때 그때 나왔던 문제들이 그 지적재산권 보호뿐만이 아니라 보조금 그리고 산업 정책 이런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건 다 2차로 미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그 2차로 미뤘기 때문에 다시 2차 협상이 시작되면은 이런 갈등이 계속 유지될 거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상 스타일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그러면은 1차 협정은 우리가 만약 2차 협정에서 잘 나가지 않으면 우리 1차 협정은 또 취소하겠다. 뭐 그런 전략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정성은 계속 유지될 거다. 그렇게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관세를 통한 어떤 타국과의 무역 전쟁이 비단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도 지금 최근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자동차를 가지고 뭐 지난주에는 이란 사태에 협력하지 않으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또 최근에도 자동차 관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는데 뭐 이제는 거의 그냥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가 됐다 뭐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한 1년 동안 계속 관세가 상당히 좋은 무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국이 피해를 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학문적인 연구들 대부분을 본다면은 오히려 미국의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이 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나오긴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인정도 안 합니다. 그 밑에 뭐 커틀러 같은 사람들은 뭐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할 수 없이 인정을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계속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계속 관세를 무기화시켜서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뭐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그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될 거냐 물어봤을 때 그때 좀 지적을 하면은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는 미국이다 이놈들아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아주 강력하게 일방적인 힘을 사용하는 외교 정책을 하겠다고 관련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무기로 또 그 국방력을 무기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서 미국의 뜻을 이룩하겠다 그런 힌트를 충분히 줬어요. 그래가지고선 여기에 지금 그런 역할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이란이나 아니면은 이번에 그 디지털 세금 그 인터넷 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그 디지털 세금도 이번에 그 프랑스에 대해서 1년을 유예시켰죠. 그런 식으로 계속 관세나 그 국방력을 사용해서 그 미국의 뜻을 일방적으로 이룩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계속 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